안녕하십니까, 인윤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사령관과 조만식의 만남, 그리고 5도 인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25군입니다. 25군 사령관 이반 치사코 부중장은 사령부를 어디에 둘지 고민하다가 평양에 두기로 하고 8월 26일 날 평양에 들어옵니다. 이 평양에서 먼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 차례로 조만식을 만납니다. 조만식은 당시 북한에서 가장 저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일제 시기에 대일투쟁을 하고 물산 장려 운동을 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지도급 인물이고, 또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또 대표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에서는 박정혜라고 하는 러시아 말을 잘하는 공산주의자가 통역을 위해서 배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만식은 치사코 부중장에게 소련군은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치사코 부중장은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조만식은 그렇다면 한민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조만식이 그와 같이 묻고 요구한 것은 외국군의 주둔, 즉 소련군이 북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치사코 부중장은 조만식에게 평남 건준이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만식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 모두 물러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 좌익계 인사들이 오히려 놀라서 조만식을 만류를 하고, 이런 상황을 본 치사코 부중장은 조만식이 북한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만식과 아주 협력을 해야 될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을 고쳐먹게 됩니다. 조만식도 또한 현실 권력으로서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련군과 마찰을 피하고 소련군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군과 조만식 간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나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날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뒤 3일 뒤인 8월 29일 날 그동안의 평남 건준의 이름을 바꾸어서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바꾸어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식 명칭을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같지만은 이때부터 좌우동수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가 15대 15 간부를 15대 15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조만식이지만 부위원장은 민족계열의 오윤선, 그리고 공산계열의 현준역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이제 위원들은 15대 15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일종의 좌우합작 연립입니다.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해놓고 또 북한 전역에 5개 도가 있는데, 나머지 도에도 대체로 이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사례를 따라 가지고 인민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다 좌우 이렇게 15대 15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다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조만식과 현준역은 사상은 다르지만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또 비교적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신뢰하는 사이였고, 그래서 공존하는가 했는데 9월 3일 날 현준역이 암살당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조만식이 옆자리에 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준역만 골라서 암살을 했고,
그 암살한 사람은 그 소련 점령군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9월 12일 처음으로 그 평남 인민정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소련군이 거기에 배석해 있었고 좌우로 15대 15로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회의가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소련군이 배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상당히 우위 있게 인사들을 몰아세우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좌우가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협의하고 협력한다는 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남깁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8일 날 소련군이 전체 5도 인민위원회 전체를 소집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5개도 전체 인민위원장들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5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만식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5개 도별로 인민위원회가 있고 그 인민위원회를 통틀어서 5도 인민위원회 또 위원장이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이제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도 인민위원회는 조직이 되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소련군 경무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도별로 그 인민위원회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체를 합친 5도 인민위원회는 사실 중앙정부 조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5도 도별로 생긴 인민위원회를 보면은 그 도 인민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는 10개 국이 있었습니다. 내무국, 보안국, 재정국, 공업국, 농업국, 상업국 이런 식으로 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각 국에는 또 소련군이 고문관으로 이렇게 참석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련군 내에 민정기관을 창설합니다. 그 민정기관이 5도 인민위원회 10개 국들을 사실상 직할 통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정기관, 소련군 민정기관 사령관의 로마넨코를 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정사령관이 바로 그때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1945년 상황을 보면은 5개 도에 도별 인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10개 국이 있었고 여기에 소련군들이 10개 국마다 다 참여해서 그야말로 공산화의 바탕을 깔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만식이 차지하고 있었던 5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은 느슨한 조직의 감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별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도 인민위원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앙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중앙 조직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1946년 2월 8일 날 만들어지는 임시인민위원회, 그때는 김일성이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산정권, 북한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조만식이 차지하고 있던 1945년 5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감투나 이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